지난번엔 제가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NFT는 뭔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NF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립토 커런시와 마찬가지로 NFT도 하나의 자산으로 느끼시면 돼요. 네, 어슬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지난번엔 제가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NFT가 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이렇게 막 팔려 나간다고 하니까 크립토 커런시도 헷갈려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NFT는 뭔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NF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NFT도 일종의 말하면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코드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거는 나바랩스에서 2017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달에 처음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픽 카드를 막 사 모으더래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팔던 회사에서 도대체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이 무슨 일로 저렇게 그래픽 카드를 많이 사 모으지라고 궁금하던 시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나바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2017년도에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응용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의 크립토 예술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생산되는 한 10,000개 정도를 가지고 하나의 예술 작품화 시켜서 이거를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10,000개를 처음 생산해서 1,000개는 라바랩스에서 가지고 9,000개는 풀었어요. 그 9,000개를 풀고 이 계약은 우리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 같은 거는 보통 지갑을 갖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 표준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계약은 ERC770, ERC220, ERC721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네요. 그럼 ERC라고 할 때 E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더리움의 E고요. R이라고 하는 것은 Request for Comment 그래가지고 ERC라고 하는데 요게 ERC20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721, 770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역시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NFT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전 부인까지 일론 머스크가 발행한 NFT를 가지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모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ERC721의 기능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길래 이 NFT라고 하는 게 다른 것과는 좀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가장 끝점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시작점이 바로 NF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을 폭발을 하면서 팽창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점까지 갈지는 아직까지 뭐 물리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내겠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팽창하면 끝점 그러니까 팽창이 이르는 최고점이 도달하는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간쯤에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의 미래 무인 자동차라든지 무인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제품들이 나올 것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플랫폼의 기능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암호 토큰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결합을 해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NFT의 세계고 NFT의 시작점이 나중에 메타버스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립토 커런시와 마찬가지로 NFT도 하나의 자산으로 느끼시면 돼요. 포켓몬 카드가 상당히 수집하는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집하는 내용물이 결국 자산적으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NFT는 그거를 구체화시킨 거고요. 크립토 커런시라고 할 때 이 커런시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이 크립토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플랫폼 기능보다는 오퍼레이션 기능 속에서 숨어 있는 특별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알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알렌의 가치가 1,180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 사진 한 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샀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SNS를 하게 되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넣잖아요. 거기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예술 작품으로 해서 프린트아웃을 해서 전광판에 띄우기도 하고 프린트아웃을 해서 벽에 걸기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이더리움 체계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플랫폼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간단한 NFT는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민팅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NFT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라바랩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어떤 특수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적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되면 누구나 쉽게 만들지 못하는 하나의 알고리즘 체계를 따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고가로 왜냐하면 희소성 문제 때문에 판매를 하고 또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장면에 한 장면 프로그래밍을 여러분 C++라든지 베이식이라든지 또는 포트란이나 사스나 가우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 프로그래밍 안에 유일하게 들어가야지만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지는 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체계상에서 NFT 시우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치를 가지고 그림을 마스크를 썼다가 모자를 씌웠다가 귀 한쪽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기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없는 기술을 하나의 가치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그 볼드 에이프 요트 클럽이라고 몽키라고 해서 게으른 요트 클럽 원숭이들이라고 하는데 강남역 사거리를 여러분들이 지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어느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화면에 이 비싼 원숭이가 광고로 등장을 해요. 어디서 이 NFT를 샀냐 그러면 아디다스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주 입장에서 배달이 땡땡이다. 그럴 경우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원숭이 이 그림은 그 누구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특수하게 ERC72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화시켜서 블록체인으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보통 연예인들이 TV 광고 출연하는데 뭐 금마다 틀린다고는 하지만 평균 10에서 20억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예인들에게 15억 정도 돈을 줄 바에야 190만 달러 정도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25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서 그 친구를 회사의 상징으로 띄우는 거죠. 그럼 다른 회사들은 이 게으른 요트클럽의 원숭이의 형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림만큼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NFT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NFT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있는 특수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래픽 카드의 특징을 이용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하나의 형상화시킬 수 있는 토큰이다. 그래서 이거는 발행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크립토커런시만큼.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희귀성이 있다. 희귀성이 있으니까 가격은 자산으로서의 가격 매김은 충분히 가능해진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NFT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웹툰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직접 그래픽 디자인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킹콩 모습을 자기가 C++ 같은 걸 써서 그래픽 카드에 응용을 시켜서 킹콩 모양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거 참 독특하다라고 인정만 받는다면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때 있죠. 제가 미국의 중학생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닐라 헤이즈라고 하는 친구가 목이 긴 사람 그림을 자주 그려요. 그러면 이 친구가 판 NFT가 얼마에 팔려나갔냐? 3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이 친구의 그림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누가 희소하죠? 어떤 게 희소하나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캐릭터. 아니면 여러분들 톰 크루즈가 가끔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는데 톰 크루즈가 와서 팬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이상한 회개한 짓을 한번 미소를 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보통 톰 크루즈가 그런 행동을 잘 안 하는 경우인데 특별하게 그 사진이 찍혔다고 스냅샷으로 찍혔으면 그것도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사인 받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런 비싼 값에 주고 사느냐. 암호화폐처럼 나 돈 있다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욕도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도 제가 이게 크립토커런시와 연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기술이 접목이 돼야지만 희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알고리즘이 그 속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하고 유용한 NFT를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자들끼리는 뭐예요? 아이덴티티가 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야, 나야, 나 돈 많은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림이고 예술 작품이고 하나의 현실화된 내용 또는 상상화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NFT다. 이거는 이더리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NFT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크립토커런시 쪽하고 NFT 두 개가 있는데 크립토커런시 가격은 5만 달러 넘어가서 이제 6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NFTC는 움직임이 적죠. 왜냐 그러면 여기는 이더리움 가격이 움직이면 NFT 가격이 움직여요.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NFT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왜 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NFTC가 미래의 가치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현재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크립토커런시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된 체계와 이더리움이 융합이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독특한 NFTC의 그림,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르면 얘는요, 같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 두 개를 합치지 않으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NFTC는 다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희소성을 갖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개념에서 여러분께서 이 NFTC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렇게 NFTC의 이더리움에 의한 플랫폼 그리고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에 연계되는 민팅과 마이닝 기술이 연계된 게 중요해지냐면 우리가 이제 인류가 보는 지향점이 지구 내에서도 비즈니스를 하지만 우주와도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인간과의 대화에 의존하기보다는 기계와의 소통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디지털 혁명이 1990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21세기의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골드만삭스도 그리고 JP 모간도 AI를 중요시하느냐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알트만이 지금 AI 기술이 흑백 TV 기술 수준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라디오 기술 수준에도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무전 보낼 때 이렇게 돈스 하던 그 무전이 있죠. 그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시장이고 NFT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립토커런시도 양자 컴퓨팅이 되면 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NFT 시장은 존재를 가능해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크립토커런시 기술과 그래픽 기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기술로 진화하는 그런 종점에 가까운 형태의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NFTC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앞으로 이더리움이나 이런 가격이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어울려서 올라갈 것이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NFTC 영역은 앞으로 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 가면서 하나의 초기적 형태로 가서 예능, 오락, 게임 그리고 예술 모든 분야의 그래픽, 그림이 들어가는 분야와 접목될 수밖에 없는 융복합화되는 산업이고 이 가운데서 희귀한 것들, 아무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은 자산으로서의 인정이 받는다면 고가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 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어도 비트코인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지만 이 NFT 시장은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크립토커런시 시장보다는 NFT 시장이 더 커지고 다양화될 수가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나중에 NFT의 시장은 저가에서부터 중가, 고가로 다양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025년부터는 이 크립토커런시와 NFT 시장이 엄청나게 저는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늘 강조해 드리지만
크립토커런시는 화폐가 절대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뭐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덜란드 튤립 사건과 같은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라지느냐? 사라지진 않습니다. 튤립이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튤립 사실 수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그렇게 비싸던 튤립의 가격이 종이값이 되듯이 아마 크립토커런시 가격은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1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NFT 시장은 반대로 더 비싸질 가능성도 있다. 왜? 크립토커런시를 이용한 융복합화된 NFT 시장을 과도기적 시장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가 대화하고 기계가 만들어낸 것을 인간이 인정을 하고 그 기계 속에서 독특함을, 유니크함을 우리가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NFT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크립토커런시는 중단기적으로 저는 보고 있다. 자산의 가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2025년부터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시작이 되면 아마 크립토커런시와 NFT 시장은 상당한 사이즈믹 시프트,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